여러분 지금 주방 선반에 놓인 꿀단지를 열어 따뜻한 물에 한 숟가락 크게 떠서 넣고 계신가요? 아니면 건강에 좋다는 두부 반찬과 함께 꿀을 곁들여 드시지는 않으십니까? 혹은 몸에 좋다는 마늘을 꿀에 절여 매일 아침 습관처럼 드시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이 건강해지려고 챙겨 먹은 그 꿀 한 스푼이 사실은 여러분의 콩팥을 천천히 딱딱하게 굳게 만들고 있다면 어떨까요? 잘못된 방법으로 꿀을 마시는 순간 우리 몸의 정교한 정수기 필터인 콩팥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찌꺼기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는 정말 참혹합니다. 아침마다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은 밤새 울기라도 한 것처럼 퉁퉁 부어있고 화장실에서 마주하는 소변의 거품은 물을 2번, 3번 내려도 좀처럼 사라질 줄 모릅니다. 무엇보다 가장 괴로운 것은 깊은 밤입니다. 남들은 다 닭에 자는 시간에 나 홀로 2번, 3번씩 깨어 화장실로 향해야 하는 그 고단함과 피로를 과연 누가 알아줄까요? 그저 나이 탓이겠지 하며 스스로를 달래보지만 사실 이것은 콩팥이 보내는 마지막 비명일지도 모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결국 평생 기계에 의존해 피를 걸러내야 하는 혈액투석의 고통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서울대학교 연구팀이 밝혀낸 꿀의 놀라운 효능과 콩팥을 살리는 기적의 섭취법 3가지를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콩팥 건강을 지키는 신장내과 전문의 박준석입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뵙다 보면 참 안타까운 순간이 많습니다. 선생님, 제가 그때 그 꿀물을 마시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시며 뒤늦은 후회의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제 가슴도 함께 무너져 내립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치열하게 살아오신 여러분이 행복해야 할 노년의 차가운 투석기 침대에 누워 기계 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보내야 한다는 사실이 의사로서 너무나도 가혹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서울대학교 연구팀의 놀라운 연구 결과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무심코 먹는 꿀 한 스푼에 숨겨진 비밀만 제대로 안다면 콩팥의 노화를 늦추고 다시 건강을 되찾는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그 방법을 아주 상세하고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편안한 마음으로 저를 믿고 제 이야기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콩팥을 살리는 꿀의 기적,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이 반드시 피해야 할 첫 번째 최악의 습관은 바로 펄펄 끓는 뜨거운 물에 꿀을 타서 마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습관적으로 전기포트에 물을 끓이고 그 뜨거운 물에 꿀을 녹여 호호 불어가며 드시곤 합니다. 추운 아침에 몸을 따뜻하게 녹이려는 그 정성은 너무나 훌륭하지만 안타깝게도 콩팥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최악의 고문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꿀은 단순한 단맛을 내는 설탕물이 아니라 그 자체로 숨을 쉬는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기 때문입니다. 꿀 속에는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돕고 손상된 콩팥 세포를 재생시키는 귀한 효소와 비타민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성분들은 열에 아주 취약해서 마치 연약한 피부와도 같습니다. 60도만 넘어가도 꿀 속의 영양소는 대부분 파괴되고 맙니다. 여러분이 100도씨에 가까운 펄펄 끓는 물을 붓는 순간 꿀은 영양소가 모두 사라진 그저 달디단 죽은 설탕물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해버린 꿀물은 우리 몸에 들어와서 혈당을 급격하게 치솟게 만듭니다. 끈적끈적해진 피가 콩팥의 미세한 혈관들을 통과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마치 좁은 하수구에 기름진 음식물 쓰레기를 쏟아붓는 것과 같습니다. 콩팥의 핵심 여과 장치인 사구체는 이 과도한 당분을 걸러내느라 쉴 새 없이 과로하게 되고 그 압력을 견디다 못해 결국에는 점점 기능을 잃고 딱딱하게 굳어버리게 됩니다. 식물에 비유하자면 싱싱한 뿌리에 뜨거운 물을 붓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물을 끓이시더라도 반드시 한 김 식혀서 손을 대었을 때 따뜻하다 싶을 정도인 미지근한 물에 타서 드시는
그것이 꿀의 효능을 온전히 지키고 여러분의 콩팥도 지키는 유일한 길임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앞서 말씀드린 뜨거운 물보다 더 위험하고 더 많은 분들이 저지르고 있는 두 번째 치명적인 실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콩으로 만든 두부나 두유를 꿀과 함께 드시는 습관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두부는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 불릴 만큼 단백질이 풍부하고 꿀은 자연이 준 보약이니 이 둘을 함께 먹으면 당연히 건강에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아침 식사 대용으로 콩을 갈아 만든 콩국물에 꿀을 타서 드시거나 생두부를 꿀에 찍어 드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정말 많았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여러분의 콩팥에 돌을 채워넣는 것과 같은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 이유를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꿀에는 유기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고 두부나 두유에는 두부에는 질 좋은 식물성 단백질과 칼슘이 가득합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몸속에서 만나면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데 마치 우유에 식초를 넣으면 하얗게 덩어리가 지면서 굳어버리는 현상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바로 그런 반응이 여러분의 몸속 혈관과 장기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꿀의 유기산이 콩의 단백질과 결합하면 인체에 흡수되지 않는 딱딱한 침전물인 탄닌산 단백질로 변해버립니다. 이 거대하고 딱딱한 찌꺼기들은 소화가 되지 않을 뿐더러 혈액을 타고 돌다가 결국 우리 몸의 필터인 콩팥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찌꺼기들은 콩팥이 걸러내기에는 입자가 너무 크고 거칩니다. 결국 이 찌꺼기들이 콩팥의 미세한 관들을 막아버리고 시간이 지나면 돌처럼 굳어져서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신장 결석을 만들게 됩니다. 콩팥을 건강하게 하려고 먹었던 음식이 오히려 콩팥의 숨통을 조이는 돌덩이가 되어버리는 셈입니다. 만약 지금까지 꿀과 두유를 섞어 드셨다면 그 즉시 멈추셔야 합니다. 따로 먹으면 각각 최고의 보약이지만 섞이는 순간 최악의 독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아침마다 두유에 꿀을 타서 드시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주변에 그렇게 드시는 분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있으시다면 댓글로 저요 혹은 봤어요라고 솔직하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위험한 습관을 가지고 계신지 제가 확인하고 한 분 한 분께 맞는 더 좋은 식단을 댓글로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놓치기 쉬운 세 번째 함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부가 눈에 보이는 돌을 만드는 위험이었다면 이번에 알려드릴 음식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독소를 만들어 콩팥을 지치게 만드는 은밀한 살인자들입니다. 바로 한국인의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양파와 파, 부추, 그리고 꽃게입니다. 요리를 하실 때 건강을 생각한다고 설탕 대신 꿀을 넣고 거기에 파나 양파를 듬뿍 넣어 양념장을 만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또는 밥도둑인 게장을 맛있게 드시고 입가심으로 달콤한 꿀물을 한 잔 드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한의학에서도 이 조합들은 서로의 기운을 해치는 상극 중의 상극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파나 파부추에 들어있는 알싸한 향을 내는 휘발성 성분들이 꿀에 유기산과 효소를 만나면 뱃속에서 격렬한 화학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비타민이 파괴되는 것은 물론이고 가스를 유발하여 배가 빵빵하게 부어오르는 복부 팽만함이나 심한 복통을 일으키게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꽃게와 꿀의 만남입니다. 성질이 차가운 꽃게와 따뜻한 꿀이 만나면 장내에서 독성 반응을 일으켜 마치 식중독에 걸린 것처럼 설사를 유발하거나 심하면 청력을 떨어뜨리고 시력을 흐릿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성된 독소들은 혈액 속으로 흡수되어 결국 우리 몸의 해독 공장인 콩팥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이미 노화로 인해 기능이 떨어진 콩팥은 이 독소들을 걸러내기 위해 평소보다 100배는 더 힘겹게 일을 해야만 합니다. 콩팥이 쉴 틈 없이 과부에 시달리게 되면 결국 필터가 망가지고 단백뇨가 빠져나가는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섞어 먹은 양념장 한 스푼이 밤새 콩팥을 병들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꿀을 드실 때는 파나 양파, 게와 같은 음식과는 시간차를 두고 따로 드시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꿀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들을 들으시고 혹시 더 이상 꿀을 먹으면 안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서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연은 한쪽 문을 닫으면 반드시 다른 쪽 문을 열어두기 마련입니다. 이제부터는 지친 콩팥에 새 생명을 불어넣고 멈춰버린 콩팥의 시계바늘을 다시 거꾸로 돌려줄 기적의 궁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우리가 수정과를 만들 때 흔히 쓰는 향긋한 계피가루입니다. 사실 콩팥이 망가지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콩팥으로 들어가는 혈관이 좁아지고 피가 끈적해지기 때문입니다. 콩팥은 우리 몸의 거대한 혈액 정수기인데 정수기로 들어가는 호스가 꽉 막혀버리면 아무리 좋은 기계도 고장이 날 수밖에 없는 이치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계피가루가 바로 막힌 혈관을 뻥 뚫어주는 천연혈관 확장제 역할을 합니다. 서울대학교 연구팀을 비롯한 수많은 의학 논문에 따르면 계피 특유의 향을 내는 성분은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키고 혈액 순환을 돕는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손발이 차갑고 아랫배가 냉해지는데 이는 콩팥의 양기가 떨어졌다는 신호입니다. 이때 따뜻한 성질의 꿀과 뜨거운 성질의 계피가 만나면 꺼져가는 콩팥의 불씨를 다시 활활 타오르게 만드는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게다가 계피는 천연, 인슐린이라고 불릴 정도로 혈당 조절 능력이 뛰어납니다. 콩팥을 망가뜨리는 주범인 당뇨병을 막아주니 콩팥 입장에서는 가장 든든한 지원군을 얻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좋은 것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여기서 비율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꿀 한 스푼에 계피가루 반 스푼입니다. 이 1대 0.5의 비율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컵에 꿀과 계피가루를 먼저 넣고 숟가락으로 잘 개어서 페이스트처럼 끈적하게 만드신 다음 따뜻한 물을 부어 천천히 저어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드시면 계피가루가 물 위에 둥둥 뜨지 않고 아주 부드럽게 섞입니다. 매일 아침 공복이나 식사하신 후에 이 차를 한 잔씩 드셔보십시오. 마시는 순간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따뜻한 기운이 퍼져나가면서 허리 뒤쪽에 위치한 콩팥까지 그 온기가 전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얼어붙었던 땅이 봄 햇살에 녹아내리듯 굳어있던 여러분의 콩팥 사구체가 부드럽게 풀리며 다시 힘차게 노폐물을 걸러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계피가 차가워진 콩팥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보일러 역할을 했다면 이번에 소개해드릴 두 번째 주인공은 콩팥 구석구석에 끼어있는 묵은 때를 말끔하게 씻어내는 강력한 청소부입니다. 바로 주방 한구석에 흔하게 놓여있는 사과 식초입니다. 아마 식초라고 하면 신맛이 강해서 위장이 약한 분들은 벌써부터 인상을 찌푸리실 수도 있고 산성인 식초가 오히려 콩팥을 자극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식초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중 하나입니다. 사과 식초는 입에서는 신맛을 내는 산성이지만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소화가 되고 나면 혈액을 맑게 하는 알칼리성으로 변하는 아주 신비로운 반전 매력을 가진 음식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즐겨 먹는 흰 쌀밥이나 고기, 그리고 가공식품들은 대부분 우리 몸을 산성화시키는 주범들입니다. 몸이 산성으로 변하면 콩팥은 이 산성 독소를 중화시키기 위해 뼈에서 칼슘을 빼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콩팥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이때 알칼리성인 사과 식초가 들어가면 산성화된 우리 몸의 균형을 딱 맞춰주면서 콩팥이 해야 할 일을 절반으로 줄여주는 고마운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사과 식초 속에 풍부한 아세트산과 구연산은 콩팥 안에 쌓인 작은 결정들을 녹이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우리가 싱크대 배수구가 막혔을 때 식초를 부으면 찌든 때가 녹아내리듯이 사과 식초는 콩팥 사구체에 들러붙은 미세한
찌꺼기들을 부드럽게 녹여 소변으로 배출시켜줍니다. 서울대학교 연구팀을 포함한 여러 연구 결과에서도 규칙적인 식초 섭취가 요로 결석의 형성을 억제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좋은 사과 식초를 꿀과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가 좋을까요? 이번에도 황금 비율이 있습니다. 따뜻한 물 한 컵에 꿀 한 스푼, 그리고 사과 식초 한 스푼을 넣으시면 됩니다. 1대 1의 비율입니다. 이렇게 드시면 식초의 톡 쏘는 신맛을 꿀의 달콤함이 부드럽게 감싸주어 아주 맛있는 음료가 됩니다. 단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식초의 산 성분이 치아의 표면을 상하게 할 수도 있으니 가능하면 빨대를 이용해서 드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반드시 식사를 하신 후에 드셔야 속 쓰림 없이 편안하게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 후에 이 꿀 식초물을 한 잔 드시고 주무셔 보십시오. 다음날 아침 소변이 맑아지고 퉁퉁 부었던 종아리가 한결 가벼워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식초로 콩팥을 깨끗하게 청소까지 마쳤으니 마지막으로 외부의 적으로부터 콩팥을 지키는 튼튼한 방패 하나를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한국인의 힘의 원천인 마늘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마늘이 몸에 좋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만 꿀과 함께 먹었을 때 그 효능이 몇 배나 강력해진다는 사실은 잘 모르고 계십니다. 콩팥이 약해지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바로 면역력입니다. 젊었을 때는 감기 한번 걸려도 며칠 앓고 나면 그만이지만 나이가 들어 콩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작은 감기 바이러스 하나가 폐렴이나 폐혈증 같은 무서운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천연 항생제라 불리는 마늘입니다. 마늘 속에 들어있는 알리신 성분은 강력한 살균 작용을 하는데 이것이 꿀을 만나면 흡수율이 놀라울 정도로 높아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생마늘을 꿀에 절여 드시면 속이 쓰려서 오히려 고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사로서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바로 찐 마늘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껍질을 깐 마늘을 찜기에 넣고 약 10분에서 15분 정도 푹 쪄주십시오. 이렇게 마늘을 익히면 매운맛을 내는 독한 성분은 사라지고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 함량은 오히려 생마늘보다 7배나 높아집니다. 잘 쪄진 마늘은 마치 밤처럼 고소하고 식감도 젤리처럼 쫀득해져서 치아가 약한 어르신들이 드시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소독한 유리병에 이 찐 마늘을 넣고 마늘이 잠길 만큼 꿀을 부어주신 다음 실온에서 딱 3일만 숙성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완성된 마늘 꿀 절임을 아침 저녁으로 한 숟가락씩 떠서 드시면 됩니다. 이것을 꾸준히 드시면 콩팥의 혈류량이 증가하여 콩팥 세포가 다시 젊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온몸의 혈액순환이 개선되어 손발 저림까지 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비싼 영양제나 보약보다 내 손으로 직접 만든 이 마늘 꿀 절임 한 병이 여러분의 노년 건강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보디가드가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콩팥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꿀의 두 얼굴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머릿속이 복잡하실 테니 제가 오늘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만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콩팥을 병들게 하는 3가지 나쁜 습관은 팔팔 끓는 뜨거운 물과 두부, 그리고 파와 양파였습니다. 반대로 콩팥을 되살리는 3가지 기적의 짝꿍은 차가운 콩팥을 데워주는 계피와 묵은 때를 씻어내는 사과 식초, 그리고 면역력을 지켜주는 찐 마늘이었습니다. 이 공식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콩팥 건강 점수는 이미 90점 이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의사로서 여러분께 드리는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당부가 하나 남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과하면 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꿀이 설탕보다 좋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꿀 역시 본질적으로는 당분입니다.
좋다고 해서 물 마시듯이 수시로 드시면 오히려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고 그 혈당을 처리하느라 콩팥이 더 빨리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장하는 하루 적정, 섭취량은 일반 성인 기준으로 밥숟가락으로 딱 1스푼에서 2스푼 정도입니다. 이 정도 양이 우리 몸이 부담 없이 흡수하고 약효를 낼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양입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뇨 환자분들은 꿀을 드실 때 반드시 식사가 아닌 공복에 드시고 섭취량도 하루 1스푼 이하로 조절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꿀을 드신 날에는 밥양을 평소보다 조금 줄이거나 과일 섭취를 자제해서 하루 전체의 당분 섭취 총량을 조절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배운 이 작은 원칙들을 잊지 않고 매일매일 꾸준히 실천하는 그 성실함 속에 기적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진료실 밖에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여러분께 잔소리 같은 이야기를 계속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노년의 시간을 차가운 병실의 투석기 옆이 아니라 따뜻한 거실에서 사랑하는 손주들의 재롱을 보며 웃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운 꿀과 계피, 그리고 식초와 찐 마늘이라는 이 작은 지혜들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지탱하는 가장 튼튼한 지팡이가 되어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해 주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은 건강한 일반인을 기준으로 한 정보이며 사람마다 체질과 현재 앓고 있는 질병의 상태가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신장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계시거나 특정한 약물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민간요법을 시작하시기 전에 반드시 담당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신 후에 섭취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소중한 몸을 지키는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길입니다. 만약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막막했던 건강 고민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렸다면 이 귀한 정보를 절대로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십시오. 주변에 밤마다 화장실을 들락거리며 잠 못 이루는 친구분들이나 부모님께 카카오톡으로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버튼 클릭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고통인 투석을 피할 수 있게 해주는 생명의 은인이 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아래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제가 매일 밤을 새워 방대한 의학 논문을 분석하고 더 정확하고 정직한 건강 정보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큰 재산은 바로 건강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100세까지 건강하고 품위 있는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곁에서 든든한 건강 주치의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콩팥이 다시 힘차게 숨쉬는 그날까지 저 박준석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